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인데요. 이 책은 주 부끄럼에서 출판하고 이평 작가님이 지은 도서입니다. 작가는 2017년부터 매일 글을 올리는 평이라는 공간 속 주인장으로 구독자가 13만 명이나 되는 작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부모 자식 관계, 형제 자매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동료와의 관계, 친인척 관계 등등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를 유지하는 방법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슬기롭게 관계를 잘 정리해서 자신이 주인이 됨으로써 나다움을 완성하는 삶이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작가의 말을 생각하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싶은 관계는 내칠 줄도 알아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매몰차게 관계를 잘라내는 사람들,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 때로는 부럽다. 아니다 싶으면 상황부터 모면하고 보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 먼저 떳떳하게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 부럽다. 당신과 나, 그리고 연결된 사람들이 판이한 입장 표명, 이후 정치질이 난무하는 숨막히는 암투구, 그런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편이다. 감정 소모하지 않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굳이 편을 가르고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 있을까? 둥글게 살아가자. 상처를 주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마련이라고. 언젠가 되로 받은 걸 말로 갚아야 할 수 있다는 인생 철학이 이리도 지키기 힘든 말이었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 때 그 심정이란. 집에 들어서면 하소연할 것도 없이 마냥 울음부터 터뜨려야지. 굳은 마음으로 거울을 쳐다봤는데 이런 내가 한심스러워 보였는지 전날 밤 연신 술을 들이부은 몰골을 보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 사는 게 별거냐. 내 사람, 내 관계 다 챙기면 뭐해. 돌아오는 건 공허뿐인데 형식만 번지르르한 삶을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지? 차후에 벌어질 일 따위 생각하지 않는 것.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보기 좋게 관계를 망가뜨리기라도 하면서 살아봐야지. 진짜 내 인생을 위해서. 역시 정답은 없다. 줄곧 믿어온 관계 처세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인물 열전 속 방대한 상황, 각기 다른 해석,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이 많았나?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조차 일이 피곤한 일이었음을 알고는 도서관을 뛰쳐나왔다. 만약 처세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뢰의 입장에서 쓰이는 거라면 나의 삶은 아주 단단히 잘못된 걸지도 모르겠다. 당연한 관계는 없다. 그러니 참지 말 것. 그 선배와 더 이상 가까이 못 지내겠더라. 술버릇이 무척 안 좋은 지인이 한 명 있다. 술잔을 기울이는 횟수보다 다른 테이블과 시비 끝에 핀 담배깨비가 더 많으니 말 다 했지. 하루는 내게 부탁을 하더라. 내가 술을 자제 못하는 것 같으면 내가 좀 말려줘. 경찰 되는 것이 꿈인데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본인이 그렇게 간절하면 아예 술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 굳이 내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또 뭐야? 답답한 나머지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다. 돌아온 것은 헤드록. 그리고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 잔뜩 화를 내더니 심한 말과 함께 뒤를 돌아섰다. 벙찐 표정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은 냉담했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은 새로이 이성을 찾았다. 어떤 관계든 세상에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만큼 알고 지냈으니까 이렇게 편히 대해도 상관없겠지?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일까? 정작 본인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불같이 화를 낼 거면서 모든 관계는 불완전하지만 유지될 수 있다.
아래 두 가지만 잘 지켜준다면 말이다. 첫째, 타인 간에는 일정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 둘째, 가까운 사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 이를 명심하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야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선이라도 그을 수 있는 것이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전부 오래된 관계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우리 앞으로 다 행복한 결과만 맺자. 앞으로 더 행복한 결과 속에 서로 웃자. 그런데 삶이라는 것이 누군가 더 행복해진다고 해서 예전처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 친구들 하나 둘 취업하고 언제부터 밥 한 끼, 술자리 한번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는가. 하마터면 나는 친구들에게 답장마저 제대로 못해줄 뻔했지 않나.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내게 유일한 모임이 하나 있다. 고등학생 시절 불합리한 학칙에 저항하다 친해진 아이들과 매년 하는 술자리이다. 모두가 취준생인 시절에는 누가 더 단순한 사람인가 대결이라도 펼치는 듯 별거 아닌 일로도 웃음을 내지르며 놀았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 그 모임마저 꺼려지더라. 전문대를 졸업한 친구 2명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토크 주제가 심하게 뒤틀린 이유로 더 그런 것 같다. 이번에 성과금 제하고 얼마를 벌었다. 우리 회사 복지는 어디까지 해주더라. 야, 너도 글쓰기는 부업으로 하고 우리 회사 지원하는 게 어때? 뼈있는 장난에 억지로 웃으며 술잔만 치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기억난다. 길고 길었던 술자리가 끝났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려는데 예전부터 키우던 선인장 사월이가 생각나 베란다로 나가보았더니 온데간데 없더라. 분갈이가 된 멀끔한 선인장만이 내게 어색한 인사를 건네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는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가 아니다. 생활비를 비축하려고 아이패드를 팔아야 하나 고민할 때도 아니다. 그럼 학생 신분이 내가 무슨 계산이냐며 친구놈들이 술값을 대신 내줄 때 비슷한데 우선 아니라고 해두겠다. 나중에 내가 돈을 벌 때 하나둘 갚아줄 것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가장 비참해질 때는 언제일까? 말동무 사월이를 잃은 기분에 울고 싶은데 모두가 깊이 잠든 밤 소리를 내면 민폐일까? 끝까지 울음을 참아야 할 때일 거다. 시작을 함께한 친구들이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은 기분일 때도 말이다. 누군가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 무표정으로 버틸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그들과 비슷한 위치에서 조우하거나 영영 다른 길을 걷고 말겠지. 아무렴 삶이 원래 그런 거지. 어제는 사월이가 보고 싶어 펑펑 울었더니 눈물샘이 다 말라버렸다.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일에 미치든 공부에 미치든 어딘가에 미쳐 있으면 주변 관계를 잘 못 챙기는 것 같다. 이제 정말 외로운 처지에 놓일 거란 여러 징후들은 알지 못한 채 혼자라서 편하다 떵떵거리며 웃는 슬픈 어른이 되어가는 중일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관계를 지키려 내 시간을 모조리 써버렸지 않나. 그러나 높이 쌓인 탑일수록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 했던가. 그 노력을 모아 어떤 용도로 썼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지 모르는 일인데 말이다. 그러니까 삶이 부끄럽다는 거다.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만큼 두려운 일이 없다. 만남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나에게 만남이라는 정의는 그저 무사람들로부터 본심을 들키지 않는 것, 나아가 그 사람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 뿐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정의 내려야 할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기보다 만남을 지속하는 부류?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주변인 신세를 면하지 못할 거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다. 껍데기로 그만 살고 싶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내 진심을 드러내보고 싶었다고 할까? 하지만 말처럼 쉽게 잘 안 되더라. 짜인 각본처럼 행동하는 것이 습관처럼 배인지라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하하호호. 베테랑 익살꾼으로 살다 보면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법이다. 빈 깡통 속엔 그렇게 자조적인 웃음만 가득 찼다. 그날도 소리만 요란했을 거다. 외부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글이나 쓰려고 하는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메시지를 확인하실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적어 보냅니다. 가끔 작가님이 담아주시는 여러 글들을 보고 사색에 잠들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 제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글들과 소중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글들, 그 외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글들이 있죠. 그냥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항상 아름다운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작가님이 옮긴 몇몇 글들로 인해 낮았던 자존감과 인류애가 더욱 올랐어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제게 더 많은 행복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삶에 쫓겨 사는 요즘이라 울림이 어찌나 크게 다가오던지, 그럼에도 남아주는 사람들이 아직 내 주변에는 있다. 이제 정말 외로운 처지에 놓일 거라는 징후들을 무시한 채 꽃을 주고 가는 사람들 덕분에 말이다. 민낯을 공개하지 않고도 이대로 나만의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만남을 지속하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을 것이다. 모두와 잘 지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삶은 매우 실속 없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려 한다. 정말 당신을 사랑할 사람들을 찾길 바란다. 시간을 헛되이 묵혀두지 않도록 매일 자신을 철저히 아껴주길 바란다. 계획 없는 약속은 되도록 피한다. 사회인이 되고부터 달라진 사실 하나, 계획에 없는 약속은 되도록 피한다. 편하게 불러 한잔하던 그때와 사뭇 다르다. 머릿속은 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친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을 사귀는 일은 더 많은 용기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여유가 있어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관계는 이제 없다. 그래,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꼭 만나. 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 내가 정말 내켜서 하는 소리는 아닌 듯하다.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주제에 여태 잘 살아왔다. 그래서 내가 뱉는 말과 짓는 표정에 힘이 없다. 때로 사람들은 내게 영혼이 없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산다. 이런 것도 어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삶의 주체는 바로 당신이다. 타인은 언제든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심연에 빠져두도록 두는 것은 나 자신의 몫이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누군가는 저항으로 또 누군가는 침묵으로 일관할지 모른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러한 내가 강단 있는 태도와 주체적인 삶에서 나왔기를 간절히 소원해 본다. 그러니 무력해지지 말자. 애초부터 아무것도 아닌 이들에게 애쓰지 말자. 남을 사람이면 붙잡지 않아도 남는다. 마음을 비우자. 내가 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행복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삶의 주체는 나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보단 편안한 사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예전에는 내가 느끼기에 대단하다 혹은 멋지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만 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조차 밝게 빛나 보일지 모른다는 환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할수록 생기는 건 열등감. 무리해서 친해질수록 초라한 모습이 적연히 드러나고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었다. 타인을 향한 필요 이상의 관심은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알면서도 그토록 관계의 빛을 강조했던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내 사람들에게만 잘하자. 그 사람들처럼 되기에 나는 결코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될 시간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좋겠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가. 잠시 얘기 좀 하자. 그러기엔 너무 바쁘게 산다. 각자 자신의 기준이 옳다 여기느라 바쁘게만 살아가는 중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더불어 나와 곧 친해질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게 어떨까. 잘 안 된 사람들은 애초부터 안 될 사람이었다 생각하며 잊어버리고 말 일이다. 오히려 여유로워진 관계 속에 새롭게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갈 사람들 다 가고 남을 사람들밖에 없을 테니 그들에게 보다 많은 애정을 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찬란하진 않아도 다른 면에서 충분히 소중한 사람들, 그들과 편안히 지낼 때 얼마나 행복한가. 아무 문제 없이 내일 끝내고 오롯이 마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가. 행복해지는 3가지 방법. 한 번뿐인 인생이다. 마음이 원하는 만큼 행동하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일을 사랑하며 행복에 가까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자. 이 중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만큼 괜찮은 표현이 또 있을까? 틈틈이 행복을 느끼며 때론 그 행복을 배우고 기록하며 여행 다니듯 살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타인을 사랑하면서 아팠던 적은 많은 것 같은데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불행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타인을 은식하면서 살다 얻은 건 마음의 병,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가듯 사랑에 달리는 무수한 조건과 강박뿐이다. 다시 나를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보자. 여행도 가면서 말이다. 나 자신을 위한 예쁜 선물도 하면서 말이다. 그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새롭게 시작하자. 쌓아 올린 마음의 벽들을 청산하며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스스로 아낌없이 사랑해주기. 2번째, 혼자만은 시간 누리며 잃어버린 시간 되찾기. 3번째, 인간관계에 있어 미니멀 라이프를 당장 실천하기. 이 3가지를 아우르는 것은 나 자신을 어여삐 여기며 무한한 애정을 쏟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남는 것.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남는 것은 끊임없이 인생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시절 새긴 마음가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당면한 과제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 말 그대로 거듭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때 중심은 남에게서 나에게로 바뀔 수 있다. 폭포수가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곳, 바로 앞에 사건의 본질이 있다. 아무리 큰 깨달음이었다고 한들 결과가 되어 올리는 것은 오로지 바로 지금에 있다.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를 안정이라 여기지 마라.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들은 과거나 현재가 맞는 향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